강사 차성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몽 에이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이 에이드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기존 수업을 통해서 여러 번 해봤었습니다. 레모네이드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딸기, 청 에이드도 해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이드를 해봤었는데 에이드를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을 만드는 가장 보편적으로 청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과일을, 생과를 즙을 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청이나 가루나 등등을 사서 만드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메뉴는 자몽 에이드다 보니 이 자몽을 갖고 직접 그 청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생즙을 내서 어떻게 이제 만드는 건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자몽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 코팅이 돼 있어요. 수입해 올 때. 그래서 반드시 사용 전에 이거를 뜨거운 물에 밀가루 혹은 소금 혹은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으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에 이 코팅되어 있는 왁스 성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사갖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미리 다 닦아서 수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재료를 살펴보면 자몽이 있고요. 자몽은 2분의 1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오늘은 직접 청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생즙을 낼 거기 때문에 2개를 제가 일단 가져왔어요. 그리고 설탕이, 이렇게 보시면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하고요. 그리고 탄산수, 에이드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탄산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탄산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게 보면 라임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이건 용도가 뭘까요? 이거는 바로 청이나 즙을 냈었을 때 그 맛을 좀 더 단맛을 더 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곰팡이, 하얗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임이나 레몬즙을 조금씩 넣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일주일 전에 만들었던 자몽청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예쁘죠? 네, 이걸로 해서 오늘 청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우선 이제 청을 만들려면 껍질을 벗겨야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자몽이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상당히 껍질을 벗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편하게 껍질이 벗겨지냐면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을 펄펄펄 끓인 다음에 거기에 자몽을 넣어요. 그리고 둥글둥글 떼굴떼굴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한 2분 정도 떼굴떼굴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얼음물이나 혹은 차가운 물에 얘를 또 담가서 그 열기를 빼주셔야 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쉽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상 그게 불가능해서 저는 그냥 칼로 쓸 건데 혹시 집에서 이 방법을 쓰고 싶은 분들이 간혹가다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되면 이게 자몽이 뜨거운 물에 가서 퐁당 담겨갖고 2분 정도 있으면 익어버리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절대로 안 익습니다. 그냥 껍질이 벗겨질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종종 가다가 봄철 되면 오이 갖다가 요리 같은 거 하시죠. 그때 오이를 뜨거운 물에 살짝 넣었다가 빼거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오이를 뜨거운 물 펄펄 끓는데 넣었다가 빼면 이 오이가 익어버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더 아삭아삭한 식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몽도 넣어서 빼면 이게 익어버리는 게 아니고 껍질 벗기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벗기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할 것처럼 그냥 칼질해서 벗겨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뜨거운 물 만지는 것도 무섭고요. 칼질하는 것도 무서워요. 그러면 만인의 공통, 손 있죠? 손으로 그냥 껍질 이렇게 벗겨내시면 되는데 이 자몽이 껍질만 두꺼울까요? 아니에요. 자몽은
껍질도 두껍지만 안에 내피, 그러니까 이 속껍질도 상당히 질깁니다. 그래서 자몽을 손질할 때는 겉껍질도 벗겨내야 되지만 속껍질도 반드시 제거해서 그 탱글탱글한 그 알맹이만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자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과일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시냐면 이 특유의 그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쌉싸름한 맛 때문에 어떤 분은 난 그 맛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자몽이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쌉싸름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자몽 마시기가 싫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를 방지하려면 이 내피를 다 제거하시면 그 쌉싸름한 맛이 조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손질하실 때는 겉껍질 벗겨야죠. 속껍질 벗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이 쌉싸름 맛이 조금 감소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속껍질이 남은 상태를 하다 보면 속껍질도 겉껍질 못지않게 좀 질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이드를 만들 때 보면 우유에 부산물이 하얗게 떠다니는 게 바로 이 속껍질이거든요. 그래서 비기 싫고요. 식감이 안 좋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손질하실 때 이 속껍질까지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에 그 탱글탱글한 그것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한번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칼질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칼질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으로 직접 까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메뉴든 안전이 최고라고 제가 눈을 설명을 드리죠.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그리고 아무리 즐겁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이 안전을 뒤로 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다쳐가면서 뭘 만들었었을 때 과연 그게 맛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칼질하는 거 뭐 어떤 거 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손으로 하세요. 그리고 참, 만약에 집에 지금 수업을 하는데 오늘 메뉴가 자몽 에이드예요. 근데 자몽 에이드가 집에 없어요. 그러면 굳이 자몽을 구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시중에 자몽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메뉴 있죠. 오렌지? 네, 좋아요. 오렌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귤? 그럼요. 요즘 귤철이어서 귤 되게 많거든요. 귤로도 충분해요. 유자?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어떤 과일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몽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몽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이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되시고요. 또 혹은 집에 나 자몽은 없어도요, 자몽청은 있어요. 어디 뭐 마트를 갔더니 자몽청을 팔더라고요. 그걸로 되나요? 충분하죠? 됩니다. 그걸로 하셔도 되시고요. 유자청? 가능해요. 아무거나 집에서 쉽게 있는 거, 그런 걸로 만드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 수업 내용 때문에 가서 이거를 사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떤 재료든 무엇이든 본인이 편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이건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자몽 손질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 하시죠? 제가 갖고 오는 칼이 상당히 잘 들어요. 하셔요.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세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에. 제가 어떻게 깎아내고 있나요? 겉껍질 뿐만이 아니고 속 안에 있는 하얀 것까지 다 깎아내고 있죠.
이렇게 지금 손질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 보면 하얀 거 있죠? 요것도 다 이렇게 썰어서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이야기 들었죠? 쓴맛이 우러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쓴맛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얀 부분 다 잘라내셔야 되세요. 그래서 속껍질, 겉껍질 다 제거하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요게 과연 다 끝난 걸까요? 손질이 아니에요. 이 안에 또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속껍질과 이 안에 있는 하얀 막, 그리고 이 탱글탱글을 감싸고 있는 이 막까지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이 막까지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썰어서 막을 다 제거를 하고 알맹이만, 탱글탱글 알맹이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몽은 조금 이거 다듬는 게 손이 좀 많이 가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탱글탱글이만.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탱글탱글이만 제가 좀 썰어내고 있죠. 근데 칼질 손으로도 충분해요. 굳이 무리하게 칼을 안 하셔도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벗겨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간상 제가 지금 칼질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으로도 벗겨내시면 되세요. 이렇게. 냄새가 참 좋아요. 과일청을 만들 때나 과일 에이드를 만들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향기가 참 싱그럽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와, 맛있는 냄새 나요.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맛있는 냄새가 진동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 막만 이렇게 남아있죠. 네, 이렇게 막이 제거가 될 정도로 하시고요. 그럼 지금 안에서 보시면 어떤 게 이렇게 탱글탱글이만 잘라져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탕에 1대1로 버무려서 청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상태로 믹서에 갈면 이게 바로 에이드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지금 저는 청을 만들려고 그 생과를 즙을 내려고 뭘 가져왔냐면 이 착즙기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집에 착즙기가 없는 분들이 반드시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굳이 착즙기 필요 없어요. 집에 믹서기 있죠? 믹서기에 가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거 그냥 이렇게 으깨서 쓰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굳이 없는 도구 찾아다니시거나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과실이 나왔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콩콩콩콩 찍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도구 사시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착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착즙이 나온 거에다가 청은 설탕을 부어주죠. 그래서 설탕을 제가 미리 지금 조금 전에 무게를 재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어줄 거예요. 자, 의외로 우리가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섞어줄 거예요. 이때 섞어줄 때는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콩콩콩콩 섞어가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탱글탱글한 알맹이가 터지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집에서 이제 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두지 마시고 2, 3일에 한 번씩 섞어 주셔야 되세요. 왜냐면 설탕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설탕이 지금은 그냥 섞어져 있죠. 시간이 지나면 설탕이 녹기 시간이 지나면 물론 이게 녹겠지만 그 전에 설탕이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설탕을 저어서 녹여주지 않으면 얘가 굳어버려요. 설탕이 바닥에서. 그래서 반드시 종종 가다가 한 번씩 섞어서 얘가 설탕이 녹을 수 있도록 저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얼마 정도 있어야지만 이거 먹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보통 어느 정도 한 5일 정도 지나면 그 맛이 우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일 정도 후부터 이제 드셔도 되세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설탕을 녹여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나 설탕이 다 녹았다. 그런다면 얘를 이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해서 그 맛이 발효된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설탕이 다 녹았어요 라고 한다면 냉장고로 옮겨서 보관을 하셔야 되세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콩콩콩콩 하니까 아까 그 탱글탱글 덩어리 져있던 자몽이 다 으깨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저는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저번 주에 만들었는데, 자, 조금 전에 설탕을 안 저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바닥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설탕 고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고여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섞어서 설탕이 녹을 수 있게끔 저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설탕이 고여져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딱딱해지고 그 맛이 우러나오질 않아요. 자, 이렇게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었다. 그럼 다시 뚜껑 살짝 덮어서 놓으시고, 그리고 또 2, 3일 지난 다음에 또 설탕 저어서 또 뚜껑 덮어서 살짝 놓으시고, 이런 과정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설탕이 밑에 내려앉질 않아요. 왜냐면 다 녹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는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청을 만들었고요. 이제 에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에이드 만드는 방식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금 청을 만들었죠.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레몬즙 혹은 레몬즙을 넣어서 넣는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레몬즙의 역할이 바로 방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레몬을 조금 부어줄 겁니다. 어머, 얘가 안 나와요. 안 벗겨져요. 자, 됐네요.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한두 방울 똑똑 떨어뜨리고, 지금 당근 이 자몽청에도 한두 방울 떨어뜨릴게요. 자,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또 저어주셔야 되겠죠. 넣었으니까. 그러면 이 이 레몬즙의 역할은 바로 곰팡이 생기는 거 방지하는 역할도 되고요. 맛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면 이제 청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레몬즙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설탕도 다 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청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이제는 뭘 할 거냐면 가즙을 이용을 해서 에이드 만드는 방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즙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자몽을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 2분의 1을 자를 겁니다. 자, 이렇게 2분의 1을 자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아주 얇게 썰어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가다가 청을 할 때 이걸 분명히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토핑용으로 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잘라서 놔뒀다가 이따가 에이드 만들고 나서 장식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운데 요 심이 있죠? 요 심도 이렇게 살짝 잘라서 넣을게요. 비기 싫어서. 자,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핑용으로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잠시 해놓고요. 그럼 이제 즙을 낼 거예요. 저는 집에 이렇게 전동으로 된 거가 착즙기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수동으로 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수동으로 된 거 쓰셔도 되시고, 혹은 우리 집은 그런 건 없어요 하시면 아까 저 보셨죠? 껍질 벗긴 다음에 탱글탱글 나온 거, 그것만 갖고 믹서기에 갈아서 쓰셔도 되시고, 아니요 그것도 없어요 하시면 그냥 콩콩콩콩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으깨서만 사용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있어서 요걸 쓸게요. 얘는 잘해. 이렇게 해서 착즙을 제가 했는데, 착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손실이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착즙이 된 다음에 여기에는 알맹이 있죠. 이 알맹이를 조금 착즙에 넣겠습니다. 왜냐면 알맹이가 없으면 어떨까요? 맛이 씹히는 맛과 보이는 맛이 조금 적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착즙에 놓여져 있던 알맹이를 조금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 만드는 방식은 이제 똑같죠? 얼음 넣고, 그리고 즙 넣고, 그리고 또 뭐 넣나요? 얼음 넣고, 즙을 넣고요. 그리고 탄산수를 부어줄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아까 뭐 했었나요? 토핑으로 올릴 자몽을 올렸었죠. 얘를 여기에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부어줍니다. 그리고 집에 민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민트를 같이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카페 메뉴 자몽 에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시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청을 만들었었죠? 청으로 하는 자몽 에이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으신 다음에 얼음 넣으시고요. 그리고 토핑을 올려서 나 자몽에 듭니다 표시를 내고요. 그리고 탄산을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음료가 나왔어요. 어떤가요? 즙하고 그리고 청을 한 거는 약간 색깔이 좀 차이가 느껴지죠. 가즙으로 직접 즙을 짜서 만든 거는 이렇게 전체 색깔이 뿌옇게 올라오지만 그 지금 청을 내린 건 청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갈 때는 이렇게 꽂아서 나가게 되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번 조금 있다가 이제 한번 맛을, 그러면 청으로 만든 거와 그냥 가즙을 만든 건 어떤 맛이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맛을 좀 보겠습니다. 그 청으로 만든 거와 그리고 직접 가즙을 만든 거 어떤 맛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보시면 색깔이 지금 나온 게 가즙을 내서 만든 거고요. 네, 또 오른쪽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게 청으로 만든 거예요. 그 청으로 만든 거는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드실 때 섞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맛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 먼저 앞에 거 하세요. 요즘 너무 애플 민트 너무 예뻐서. 생화 물을 빼고 해야 되죠, 선생님? 아, 그냥 넣어서 드셔도 되시고요. 아니, 사실 그냥 여기에서 마시면 그냥 마실 수 있는데 얘는 그렇죠. 섞어져 있으니까 네네. 살살. 네네. 섞기가 아깝습니다. 죄송. 잘 따랐습니다. 뭐 잘 안 따라집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섞겠습니다. 네. 이건가요? 네. 조금만 주세요. 네. 저기 선생님도 내가 탄산도 섞지 않은 거. 조금 불리고. 자, 맛 차이를 얘가 요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죽이 톡톡 터져요. 맛있죠? 상큼해. 맛있어요. 싱그럽죠? 자몽 진짜 그냥 먹는 거 같아요. 저 얘가 더 맛있어요. 청으로 만든 게. 네. 왜 그러냐면 설탕의 차이예요. 그래서 즉 가죽을 만든 데는 시럽이 안 넣었어요. 그 과일 전혀 그 천연 본연의 맛을 느끼시라고 이제 시럽을 안 넣었고요. 청으로 만든 데는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상큼하면서도 달짝한 맛이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선호도로는 청이 더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선한 맛으로 보면 가습이 더 낫죠. 네. 근데 선생님 청이 네. 되게 알이 톡톡해요. 네, 이거 직접 으깨서. 그러니까 아까 청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들었는데 직접 으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이 사라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믹서로 갈아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으깨져 버리죠. 네, 그래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으깨신 네네. 거예요? 네.
그러셔서 청을 만드셔야지만 오렌지 가는 그걸로 이렇게. 네네.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탱글탱글한 그 아래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맛이 나오게 됩니다. 레몬보다 훨씬 무슨 맛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맛있네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들었지만 본연의 맛을 느끼시려면 생과를 사다 직접 청을 담가서 하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y,